그리고 결국 느낀 건 하나였어요. 회사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곳이라는 것. 결국 회사는 나를 키워주지 않고 성장을 하려면 내 멘탈과 내 실력과 내 일을 잘 컨트롤해서 나를 증명하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화가 나 있습니다. 4년차가 되니까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27살 때 첫 직장에 들어가서 오늘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4년차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인사고과 평가를 받고 굉장한 불만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나름의 업적을 남겨보고 싶어서 신입의 패기로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빨리 올라가자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도 중간중간 멘탈 관리가 안 될 때도 있었고 그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행동에 대해 한번 돌이켜보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많이 화나는 일을 겪고 내가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3년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보다가 문득 4가지 정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깨달은 4가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저의 장점이 성실하다였어요. 현재 저는 회사에서 당연히 항상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되었고 약속 장소에 무조건 먼저 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었어요. 이게 저의 생활 습관이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되더라고요. 일찍 다니는 게 뭐가 장점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각 안 하는 걸 좋게 보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실함이 주는 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점점 업무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시간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지각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작은 약속들이 계속 쌓입니다. 출근 시간, 미팅 시간, 자료 제출 시간, 보고 시간, 고객사와의 약속 등 이걸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일을 믿고 맡겨도 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단순한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능력보다 먼저 인정을 받는 게 바로 이 신뢰였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항상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더 믿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성실함은 능력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신뢰가 쌓이면 결국 기회로 이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인데요. 첫 번째의 성실함을 무기로 삼으면 여러 기회가 생기곤 합니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책임감이 도대체 뭘까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3년 정도 지나고 보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얻게 되면 여러 기회가 생긴다고는 했지만 그게 장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회는 내 에너지만 소모하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기회는 누구나 잡고 싶은 꿀같은 기회일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힘든 일 90에 꿀같이 달콤한 기회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발동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쉬운 일, 하고 싶은 일은 잘합니다. 문제는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인정도 못 받는 일을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일단 끝까지 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다음 기회를 가져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책임감은 결과보다 태도에서 먼저 보인다는 것.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해보는 모습이 결국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맡겨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고 책임감으로 그 신뢰를 증명한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거 아는 건 좋은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시킨다. 정말 힘들고 따분한 업무에 과중되는 것 같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낸 게 거절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1년차, 2년차 때는 주어지는 업무가 비교적 쉽고 그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업무들, 여러 사람들과 특히나 여러 회사와
조율해야 하는 업무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수습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티가 나기도 했고요. 물론 여전히 일 처리는 곧잘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회사에 불만이 많아 보였겠죠. 그래서 거절하는 방법이 회사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성실함, 신뢰, 책임감을 잃지 않으면서 말하는 방법,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거절을 할 때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거절해야 한다. 예전에는 힘들면 그냥 표정이 안 좋아지고 속으로 불만만 쌓였던 것 같아요. 혼자 참으면서 버텼고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나는 힘든데 주변에서는 쟤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일까지 하면 업무에 과부하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은 조정이 필요한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A를 먼저 할지 B를 먼저 할지 기준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질문들로, 요런 도움들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기하게도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세세하게 분담하려는 체계적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결국 거절이 아니라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조정을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성실함이 아니라 방향 없는 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고 거절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인데요. 사실 오늘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부조리를 겪었을 때 부당한 일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 이런 걸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회사에서 부조리가 정말 많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건 인사고과 평가입니다. 사실 저는 25년 작년 내내 팀장님과 주변에서도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번 평가는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신입이라는 이유로 항상 순위를 내주고 팀장님께서도 뭐 내년에 챙겨준다 이런 말들로 그냥 버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평가 전 면담에서도 팀장님께서는 높은 점수와 코멘트를 써주셨었고요. 그런데 인사고과 결과는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평가 기준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평가서를 열어보니까 면담 때와는 전혀 다른 내용과 점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4점이 3점이 되어 있었고 3점이 2점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 펼쳤을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직접 찾아가서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연차 쓰고 무작정 쉬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약 3년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에 무너질 행동만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을 다 빼고 논리적으로 정중히 따지지 말고 정당히 물어볼 항목에 대해서만 정리하여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내용은 면담 내용과 평가서의 차이,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확인이 필요한 항목, 이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묻는 방식으로 정중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 메일에 답장을 못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나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저를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걸 보내고 나서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참 다행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겪은 일로 만약 이런 일 또 생긴다면 저는 이제 한 템포 쉬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부조리를 당해도요. 사실 이렇게 오늘 말한 4가지가 만 3년이 되고 나서 느낀 것들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부조리함을 겪고 나서 화가 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정리도 잘 되고 3년 동안 잘 행동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고 책임감으로 그 신뢰를 증명하고 거절로 나를 지키고 부조리 앞에서는 감정을 빼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 4가지를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느낀 건 하나였어요. 회사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곳이라는 것. 결국 회사는 나를 키워주지 않고 성장을 하려면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해서 내 멘탈과 내 실력과 내 일을 잘 컨트롤해서 나를 증명하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사고과 하나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순간의 선택과 태도는 내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반응이 아니라 선택으로 회사 생활을 해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 이해 안 되는 일, 화나는 일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 순간에 감정대로 반응할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지, 이 차이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회사에 대한 생각보다 저 자신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보다는 내 자신이 성장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